지금 현재 대통령의 독재는 사라졌지만 의회 독재다. 민주당 놈들이 의회 폭정,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안 받고 혼자 하면 그게 독재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 제가 과거에도 항상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지금처럼 의회 독재로 막아버리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예산도 막아버리고 주변 참모들 다 탄핵을 날려버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87년 개헌의 잘못된 점이 지금 의회 독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했다. 대통령의 독재만 생각했는데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민주당 놈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통령제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비상대권. 그러니까 즉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계엄 선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계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선동하고 그게 내란죄가 성립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보시면 그게 막 5, 6년씩 걸리거든요. 내란 사건은 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살리려면은 졸속으로 대통령을 날려야 되는데 내란죄가 집어넣게 되면 내란죄 수사만 막 10년이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란죄를 뺀 거예요. 그럼 다시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불법이잖아. 헌법재판도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반면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강력한 지금 보시면 예산을 갖다 장난치죠.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게끔 돈줄을 끊어버리고 지돈 마냥 그리고 수족들을 다 탄핵을 시켜버리고 그게 국무위원회 탄핵 소추권을 국회가 들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도 물론 이제 대통령을 굳이 국무위원장으로 봤을 때 국무위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엄연히 따지면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날려버리고 국무위원들 수십 명을 날려서 국가를 아예 마비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된다. 대통령도 견제를 할 수 있게끔 국회를 견제할 수 있게끔 국회 해산권을 줘야 된다.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없어. 뭘 하려고 그래도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 놈들처럼 돈줄을 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영원으로 삭감시켜버리고 주변 참모들을 다 탄핵시키고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에 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견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얘네들은 마음대로 대통령을 날려요. 박근혜 대통령도 날리고 부정탄핵으로 날리고 선거도 부정으로 하고 국가 시스템을 지들 마음대로 갖고 놀고 대통령을 날리고 국무위원 날리고 다 날린단 말이야. 이런 막강한 권력을 국회가 갖고 있는데 반면에 대통령은 없어. 그러니까 의회 해산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말도 안 되게 하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해산권까지 줘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 국회가 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근데 문재인이라는 놈이 다 통합을 시켜놨죠. 독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 쌍방관의 국회나 대통령도 하나의 시계에 대한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공평하잖아. 국회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막 난도질을 하는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의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대통령이 막말로 해서 국회를 해산하려다 막 나쁜 대통령이 나타나서 막 한다. 헌법의 논리로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탄핵을 시키면 되는 거고 지금같이 죄도 없는 대통령을 국회 의회 독재로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역시 의회 해산권이라는 무기를 들고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겠다. 아니 누구는 이쑤시개 들고 싸우라. 아 윤석열 대통령은 니김이 이쑤시개 하나 요지 들고 싸우라 그러고 저기는 무슨 핵무기를 들고 싸우고 앉아있고 망치를 들고 사람을 패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요지를 들고 싸우라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 남로당 놈들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민주당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거나 아주 뭐 말만 하면은 다 구치소에 쳐넣겠다라고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홍위병으로 만들고 있는 이 민주당 놈들 완전 내란 선동을 아주 그냥 하고 있죠. 그게 달아있죠. 자,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의 카톡 계엄 선포와 추미애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이 여자 아들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군인이 탈영했잖아요. 2달 동안 기어나갖고 복귀도 안 하고 법카를 아들이 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사. 부당한 종결에 있음에도 김용현 장관의 퇴직금 걱정을 하는 추미애는 스스로 낯짝을 돌아보길 바란다.
아주 뭐 우리 투쟁력 있는 이하상 변호사와 이 유승수 변호사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카톡 검열, 신고 협박하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휘미에 뚫린 아가리부터 막아야 될 것이다. 김영현 장관이 열일을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솔직히 따지면 이 김영현 장관 측이라고 하면 이제 김영현 장관의 용기 플러스 우리 그 이하상 변호사와 어저께 주말에 제가 만나서 이제 의논했던 이하상 변호사 그리고 유승수 변호사는 잘 알죠. 이 두 분이 용기와 패기 또 이 법에 대한 팩트에 근거한 고소고발, 적절한 대처 능력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우리 우파 국민들이 힘을 받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파 사회단체도 용기 내서 고소고발하고 저놈들이 아가리를 열면 잘못된 아가리를 열면 바로바로 찢어버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용현 장관 측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분의 변호사 다른 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판사 손배소에 이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고발을 했죠. 아시죠? 이 악질적인 이미선이라는 헌법재판관 제2의 이정미 재판관이죠. 면상을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여자의 남편이 또 오충진이라는 전 악질적인 판사놈이랍니다. 예? 이 여자가 재판관들 중에 헌법재판관들 중에 뭐 진보 성향이 있고 보수 성향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좌빨 중에 새빨간 좌빨하고 이 이미선 재판관도 제일 최초로 고발해버린 측이 김용현 장관 측입니다. 이하상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야, 이 여자의 남편이 오충진이에요. 오충진 알죠? 완전 악질 판사의 이 주식군의 그냥 보면은 두 분은 일심동체라고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마누라가 똑같듯이 둘 중에 하나만 정신을 차리면 이런 짓거리를 못하거든.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이 여자의 남편은 오충진이야. 그러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지금 이 여자는요 지 마음대로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 악질이고 지 마음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정민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나갔을 뿐 그것도 악질이지만 강일원보다 더 악질이 지금 이미선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여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살 수 없게끔 끝까지 물어 뜯어가지고 내쫓던지 아니면 내란죄로 그냥 깜빵에서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싹 다 단체 고발을 해야 된다. 이 남편 어쩜 이렇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 새빨간 뻘건이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악질 판사놈과 악질 판사 이 여편네 둘이서 부부끼리 이렇게 헤쳐먹으니까 대한민국이 그것도 헌법재판관이라는 애가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치는 원흉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아 족쳐야 된다. 반드시